안녕하세요. 금융의 행정TV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특히 많이 이제 전화가 오는 부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십니다. 대부분 전화를 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이 전화를 주시는 거고요. 본인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공인중개사님들이 본인이 과태료를 받는 부분이 많으시고요. 법무사님들은 본인이 과태료를 받지 않지만 의뢰인들한테 일을 처리 못해서 본인이 이런 거를 다 해주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실수를 해서 의뢰인한테 막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이라든가 법무사님들께서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잘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소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의뢰인들한테 막대한 과태료가 나오거나 공인중개사님 개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약금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가격 이외에 거짓 허위 신고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가계약금에 관련된 부분에도 문제가 많아서 업무 처리 협조 요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는요, 가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이제 선입금될 시 계약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면 선입금 사실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로 이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위한 매집이라든가 불법 전매, 세금 중과 회피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만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좀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격 이외에 거짓 허위 신고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일선 지자체에 낸 부분인데,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가 나왔다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태료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금, 이제 가계약금이라는 게 이제 그 가계약서를 당시 여러 가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계약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 계약이 가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계약의 성질이 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계약의 부분들은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정밀하게 사실관계와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어떠한 법리와 절차를 따라서 과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무사님들이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보통 이제 법무사님들이 이제 행정기관에 직접 농지대장이라든가 농업경영치라든가 농지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이제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실거래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대행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막 의뢰인들한테 막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중이 나오는지 알고 농지중이 나오는 거로 가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농지중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 농지에 타인이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 기관에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농지증을 신청한 행정기관에서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나 어느 정도 다 지급이 된 상태에서 농지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등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야무야 시간이 지나가다가 법무사님들께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존의 계약을 없는 걸로 하다가, 그리고 나서 뭐 농지증이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다가 다시 나오게 돼서 새로운 계약서를 또 써서 했을 때
해당 시청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기존에 들어간 금액과 등기라든가 실거래했을 때 여러 가지 계약서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 이외에 허위 신고를 해서 막대한 이제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계약 이제 전반적인 어떤 매매 대금의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과태료 요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4%뭐 이렇게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그런 얘기인데 막대한 매매 대금으로서 기초로 해서 과태료가 뭐 예를 들면은 뭐 4%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뭐 몇 천만 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의뢰인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사님도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는 근데 다만 이제 행정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등기소 업무라든가 법원 업무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서 행정기관에 관련된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십니다. 그래서 잘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정 이런 것들이 부담되시면 저희 행정사들한테 여러 가지 농지증 발급이라든가 농업경영체 농지제약 만드는 것들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더 행정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니까는 그건 잘 검토해서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법 관련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다 검토를 해드리고 법무사님께서는 관련된 등기 업무만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부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업무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워낙 지금 저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계시게 되면 막대한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